홍지사의 뇌물수수 등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도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컸습니다. 뿌리 난 통영 지역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경남도의회에서 미확정된 중재안을 두고 시민단체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야권 무소속 의원들이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에 나섰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자체의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로 전국이 떠들썩하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며 홍 지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 자금으로 경상남도가 떠들썩한데요. 각 시민단체에서는 홍 지사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남도정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1억 뇌물수수 논란과 관련해 곳곳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들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하는가 하면 스스로 도지사 자리에서 사퇴하라며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15일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경남도청에서 홍 지사 뇌물수수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나쁜 그리고 또 나쁜 도지사라고 칭하며 도민들에게 큰 상처만 안겨준 도지사라며 비난합니다. 또 도지사는 2년여간의 도정을 하면서 악행만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구워 삶아가지고 윤모 씨를 구워 삶아가지고, 왜냐하면 윤모 씨의 진술이 홍준표 지사의 형사처벌의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주장하는데요. 홍준표 지사는 지사를 당장 구속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구속해서 구속 수사를 해야 증거인멸도 안 되고 확실하게 저는 이게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홍준표 지사가 더 이상은 저는 도지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9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홍 지사의 불법 선거자금 사용도 거론됐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1999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 사용으로 500만 원의 벌금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 때도 측근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수억 원의 금품 살포 혐의는 검찰 수사가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홍 지사의 2년여간의 도정이 나쁜 그리고 잘못된 도정이라며 도지사 자격이 없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편 홍 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인하며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고민이 도의원 이름으로 홍 지사 사퇴나 이런 문제를 요구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이렇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사퇴나 어떤 구속 수사 이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게 이처럼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자금으로 경남도가 떠들썩한 가운데 경남도정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홍준표 지사로 향한 두 번째 질타.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된 곳은 경남이 유일하죠. 곳곳에서 학부모를 비롯해 시민단체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통영 지역 학부모들도 뿔이 났습니다. 최재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시 강도면 한 초등학교.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한데요. 무상급식 시급한 재개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통영운동본부는 통영간 내 초등학교를 돌며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중 고등학교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유상급식을 하면서 돈을 낸다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아이들 자체도 그 차별 대우를 느끼고 있다는 게 그게 학부모로서는 제일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모두가 진짜 친구들끼리 차별 없이 편하게 급식소에서만이라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무상급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오는 16일 통영시청 앞에서 무상급식 통영 온가족 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학부모님들이 많고 그리고 4월 16일 통영 온가족 대회를 알려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통영운동본부는 학부모 단체 등과 연대 무상급식 사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설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마침 김해와 합천에 이어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를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정도로 보류로 막아낸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통영시에서 예비비로 놔두고 있던 그 무상급식 예산으로 아예 편성할 것을 시장과 시의회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도지사나 누구든지 시장이나 누구든지 바뀐다고 해서 학교급식이 휘청거리지 않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일 거기에 또 집중할 계획입니다. 무상급식을 지키겠다는 통영시 학부모들의 강한 의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되면서 통영시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이스 최재현입니다. 경남도 의회가 제시할 무상급식 중재안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미확정된 중재안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다른 시민단체에게 너무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경고성 발언까지 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의회와 도교육청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유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 박종옥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경남운동본부가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지원 복구 없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새누리당이 만약에 제대로 된 중재안을 만들려면 그건 2014년 기준 학생 전체를 살리는 그런 중재안이 나와야 된다. 그 외에 그 어떤 중재안도 저희들은 홍준표 도지사의 명분을 살려주는 명분자 맞추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중재안들은 우리 경남도 내 학부모와 수많은 도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박 대표는 이를 두고 지나친 정치적 여론몰이로 행정기관을 압박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식 중재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운동본부의 도를 넘어선 간섭은 오히려 박종훈 교육감의 선택의 폭까지 줄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도의회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차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육감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을 수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도의회보다도 앞서가는 행태고 교육청 또 도청보다 앞서가는 행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덧붙여 박 교육감은 시민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향후 도의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진원극 대표는 박 대표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중재안이 선별적 급식을 전제로 하는 만큼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선별적 급식에 대한 그 동의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나오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어찌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을 또다시 그 안에서 평가로는 그런 행태의 그 중재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게 저희들의 주장이었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무상급식 중재안을 두고 두 시민단체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남도의회의 중재안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발표 이전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단체들과 토론의 자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으로 사용할 새 야구장 완공이 예정보다 6개월 정도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창원시는 당초 2018년 프로야구 개막 이전에 새 야구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에 따라 공기 단축이 가능한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에 턴키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찰 심의 권한을 가진 도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대형 공사 턴키 방식 입찰 방법 심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시는 6개월 정도의 설계 기간이 별도로 필요한 기술 제한 방식으로 공사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는 늘더라도 공사비를 3-4%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6월 공사에 들어가 사실상 2019년 프로야구 개막쯤 야구장 사용이 가능할 걸로 전망됩니다. 20여 년 넘게 열린 마산국제연극제가 올해는 축제 보조금 정산 문제로 개최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시와 도 보조금 총 2억 4천만 원 가운데 1억여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하고 마산국제연극제 주최 측에 환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시는 올해 보조금도 전액 삭감하고 도도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관련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울 걸로 판단돼 지자체 보조금으로 26년간 개최되어 오던 마산국제연극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한편 마산국제연극제 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뿐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시의 입장은 맞지 않다며 보조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면 하반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는 14일 도정회의실에서 중국 직공 여행사 대표단과 기업 연수 관광객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홍준표 도지사와 도관광협회장, 중국 직공 여행사 부사장, 여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도는 이번 협약이 부족한 쇼핑시설과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경남의 관광객 유치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남해안 청정바다와 지리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통영의 굴, 김 등 건강 먹거리, 진시황의 불로초 전설로 유명한 거제 해금강 등을 홍보해 경남이 최적의 관광지임을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직공 여행사 대표단은 관광 상품 확장을 위해 도내 산업 전시시설과 거제 통영 등을 돌아보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의회 야권 무소속 의원들이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견제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에 나섰는데요. 지난 27일 야권 의원들은 조례안을 발의해 이번 임시회를 통해 결과가 나올 방침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개원한 제2대 통합창원시의회. 개원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의장단 역시 새누리당의 독식으로 집행부 견제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창원시의회 야권과 무소속 의원들이 이번 임시회에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이 발의가 상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창원시 의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견제하기 위한 야권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 의회에는 새누리당 의원들로 구성된 창원시 의원협의회와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의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식 교섭단체가 아닌 단순한 여야 의원 모임에 불과해 의회에서 안건 처리 과정에서 목소리 내기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이에 야권 의원들은 교섭단체 구성을 발의했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야권 교섭단체 구성으로 새누리당의 독식인 창원시의회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결과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1997년 이후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취업하기가 힘들어졌다는 말인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인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에 위치한 직업 전문 학교. 학생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자격증 공부에 여념이 없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선 남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지금,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올해는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한숨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나니까 취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저도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원시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은 지난 3월부터 마산 회원구에 위치한 경남 취업 지원센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매월 교육생들을 모집해 전문적인 취업 전문가들과의 상담과 체계적인 취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격 검사를 통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모색하고 상담가와의 1:1 상담으로 구체적인 구직자의 상황을 파악해 취업률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같은 이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취업을 이제 지원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정보들을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취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발전 방향을 이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원시는 청년 해외 인턴 사업이나 지역 인재 우선 채용 프로젝트 등 많은 사업들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도울 계획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약 한 19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 인재 우선 채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졸 청년 취업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연수 지원을 하고 있고 스펙 초월 협약 채용 등을 통해서 지금 많은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경남형 기업 트랙 협약을 통해 경남의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열린 경남형 기업 트랙 협약식은 도내 대학생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16개 기업체와 18개 도내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홍준표 도지사는 앞으로도 경남형 기업 트랙 1000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미래 50년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도내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취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정인화입니다. 경상남도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바다 정화를 첫 번째 과제로 정하고 민간단체와 대대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도는 14일 고성군 당항포 관광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양환경 관련 기관 등 1000여 명과 함께 대대적 바다 정화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도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바다 정화의 날로 정해 부유 쓰레기와 해안에 쌓인 쓰레기, 바다 밑에 깔린 폐기물 등 분야별 유관기관 책임제로 바다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특별관리지역인 양식어장 밀집해역에 대해서는 광역 정화 활동을 펼칩니다. 도는 효과적인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11개 사업에 59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생활쓰레기 바다 유입 차단 시설 설치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전국 미더덕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창원시 마산아포구 진동면 광암항에서는 제10회 창원 진동 미더덕 축제가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됩니다.
창원 진동 미더덕 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미더덕과 미더덕으로 만든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미더덕 가요제와 평양 민속예술단 공연, 해상 불꽃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으며 SNS에 미더덕 축제 현장 사진을 올리는 관광객이나 시민에게는 미더덕 200g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한편 맛과 향이 풍부해 예로부터 바다에서 나는 더덕이라 불리는 미더덕은 고혈압과 성인병 예방 효과가 알려지며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고 성완종 전 회장의 돈을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지목된 윤모 씨에 대해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윤 씨는 캠프에도 속해 있지 않았고 윤 씨와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류하면서 오는 6월쯤에야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도의 유상급식에 반발해 60개 학교 학생 4,400여 명이 급식을 거부하며 도시락이나 가정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오리 농가의 오리 사육을 금지하고 다른 오리 농가는 가축 품목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제53회 진해 군항제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54만 1,000명이 줄어든 251만 7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창원시가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대학과 창원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나섭니다. 고성군은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및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문고를 홍보했습니다. 경남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제18기 경남 여성지도자과정 입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입교식에는 49명의 입교생들이 참석했으며 11월까지 매주 2회씩 총 110시간 이상 스피치와 리더십 등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통영시는 나트륨 저감화 사업의 일환으로 미각 형성 시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좋은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 가득 어린이 건강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는 고성읍 대독천에서 내수면 자원 조성 및 토송 어종 양성을 위해 은어 어린 고기 방류 행사를 가졌습니다.